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유명인 사주분석,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한가인 씨에 대한 사주 분석이 되겠습니다. 한가인 씨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역시 인기가 대단합니다. 한번 영상 올리면 100만 회는 기본이에요. 그러면 한가인 씨의 사주 속 성격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인 씨가 임술년, 이민월, 김요일 이런 사주를 갖고 있습니다.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일간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한가인 씨가 김요일주니까 기토일간이거든요. 이 토기운이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기운이 기준이니까 한가인 씨는 목기운이 관성을 상징하거든요. 이 관성이라는 것은 남자도 나타내는데 나를 잡아주는 규율, 규칙, 심리적인 억제력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러면 관성이 한두 개 정도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빤듯한 사람이죠. 지킬 건 지키면서 사람이 모범적인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성운, 즉 돈은 수기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재성운이 적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재치가 넘칩니다. 자식은 금기운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인복이나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은 화기운이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한가인 씨의 사주 속 성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기운이 2개, 화기운은 없고 토기운이 2, 금기운은 없고 수기운이 2개입니다. 3주만 봤을 때 그래요. 인목이 앉아있는 자리를 사주에서 월지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는 다른 자리보다 2배에서 2배 반의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월지 포함해서 2개라는 것은 이 목기운이 대단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가인 씨의 사주에서 가장 강한 것은 간성운에 해당하는 목기운입니다. 관이라는 게 남자도 상징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잡아주는 규율, 규칙. 그러니까 사람이 예의 범절을 지켜야지. 지킬 건 지켜야지. 길거리 지나가면서 함부로 침 뱉고 쓰레기 버리면 안 되지. 이런 건 뭐예요? 사회 규율이라는 게 있으니까. 준법 정신이 있으니까. 이런 게 바로 관성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한가인 씨의 사주 속 성격을 본다면 사람이 좀 계획적이고 규칙적이고 좀 모범생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좀 강박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겠죠. 이건 이래야 되는데 저건 저래야 되는데 이러면서 강박증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인 씨가 이제 40대 중반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정도 나이라면 이제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관성운이 강한 사람들이 계획적이고 규칙적이라 그랬으니까 자기 건강 관리도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게 천간에 떠 있는 수기운 2개입니다. 이 위에 있는 천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을 나타내고요. 밑에 있는 지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실질적인 부분을 나타내는데, 정신적인 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 수기운, 즉 재성운입니다. 한가인 씨는 이 재성운 때문에 재치도 넘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성운이 강해서 이게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강박증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주라는 게 한 가지 오행으로만, 한 가지 십성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죠. 천간에 떠 있는 이 수기운은 또 그와 반대로 좀 털털한 면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인 씨에게 어울리는 이성은 어떤가? 어떤 사람이 잘 어울리나 한번 살펴보고, 현재 연정훈 씨가 남편이니까 연정훈 씨가 과연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인 씨는 지금 화기운이 없죠. 그리고 금기운도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부족한 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랑 잘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기운이라는 것은요, 열정, 정열, 화려함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화기운이 강한 남자들은 놀 줄 아는 남자라고 봐야죠. 따라서 한가인 씨에게 어울리는 남자는 놀 줄 아는 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기운이 강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목화토금수에서 금이라는 것은 인생의 성장 단계에서 장년기에 해당이 되죠.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화기운과 금기운이 잘 갖춰져 있는 남자라는 것은 놀 줄 알면서도 사람이 좀 이성적인 판단을 잘 하는 사람, 그리고 여자에게 이성적으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남자,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정훈 씨와의 궁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이 연정훈 씨의 사주입니다. 제가 화기운하고 금기운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연정훈 씨의 사주를 보면 화기운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럼 언뜻 봤을 때 화기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술토와 합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오술 반합이라고 합니다. 합이 되면서 월지와 연지가 합이 되면서 화기운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화기운이 강한 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정훈 씨가 놀 줄 아는 남자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금기운이 구성이 좋게 되어 있는 분이라고 했는데 일지에 금기운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 자체가 임신일주로 금기운과 수기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성적인 스타일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연정훈 씨는 놀 줄 알면서도 충동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한가인 씨에게 잘 맞는 남성상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궁합이 좋은 궁합이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묘신 원진살이 형성이 되고요. 지금 한가인 씨가 일지에 묘목이 있는데 연정훈 씨가 신금이 있습니다. 원진이라는 것은 서로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말하고요. 총 6개가 있는데 한가인 씨와 연정훈 씨는 묘신 원진살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마이너스라고 봐야죠. 우리가 궁합을 볼 때 원진살이 있으니까 무조건 안 돼, 그게 아니라 이런 장점도 있고 원진살이라는 이런 단점도 있어요. 그럼 이것을 종합적으로 점수를 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단점은 뭐냐면 한가인 씨가 위에 임이라는 글자가 2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연정훈 씨도 임이라는 글자가 2개가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똑같은 글자가 겹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우선 37세 이후의 대운이 무술대운이었는데 한가인 씨는 이 술토와 묘술합, 화가 되면서 합이 돼서 화기운을 생성을 해요. 이 무술대운은 이 묘술합화 때문에 괜찮은 대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정훈 씨는 목기운과 화기운이 들어와야 좋은 대운인데 30대, 40대에 목기운과 화기운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인신충, 묘신, 원진 이렇게 되면서 30대, 40대에는 이성운은 그다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용신대운이 계속 들어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가인 씨하고 어느 정도 궁합이 잘 맞는다는 점에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나 아이가 2명이나 있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두 사람이 갑자기 이혼을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의 운과 주의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인 씨가 이 무술대운이 3년 남았거든요. 올해 을사년, 내년 병오년, 그리고 정미년이 지나서 47세서부터 정유대운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유대운은요, 일지인 묘목과 묘유충으로 정확하게 깨집니다. 이 묘목이 배우자궁인데 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지충이 형성이 될 때에는 대운의 흐름이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도화충이란 말이에요. 도화충이라는 것은 자오, 묘유 네 글자가 도화살인데 자오충, 묘유충 이렇게 돼서 이성 간에 특히 운이 안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묘목이 편관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관이라는 것은 남자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남자운을 충을 하는 거니까 결국은 47세서부터 56세까지 정유대운에 있어서 이성운은 매우 불리합니다. 여기서 이성운이라는 것은 결국 남편인 연정운 씨와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7세 병신대운도 묘신원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47세에서부터면 이제 중년 이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중년 이후에 한가인 씨의 이성운은 매우 불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성운으로 보지 않는다면 관이라는 게 남자 이외에 나의 직장운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연기자로서 연예인으로서 그 직장을 나타내니까 연애 생활하면서 어떤 스캔들에 휩싸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가인 씨의 10년 대운을 봤을 때에는 47세서부터 56세까지가 인생에서 가장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정훈 씨의 앞으로의 대운인데요. 지금 현재 정묘 대운인데 이제 3년이 지나거든요. 을사년, 병화년, 정민년 지나면 무진대운이란 말이에요. 이 3년간의 운은 아주 좋아요. 용신인 목화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진대운을 보면은요. 이때가 51세서부터 60세에 해당이 되는데 위아래로 토기운만 들어옵니다. 이것을 관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연정훈 씨는 월지 포함해서 두 개가 토기운이기 때문에 토기운이 가장 강하고 불리한 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아래로 또 토기운이 들어오니까 연정훈 씨의 50대 대운도 안 좋습니다. 결국 한가인 씨나 연정훈 씨나 앞으로 3년 이후에 대운의 흐름이 모두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가인 씨가 그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또 대운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3년 이후에 47세 이후의 대운을 보면 불리하다는 거, 이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1순위는 남자관계, 그리고 2순위는 본인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사주를 이렇게 딱 봤을 때 뭐 좋은 운도 들어오고 나쁜 운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미리 알고 조심하고 대처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가인 씨가 지금처럼 이제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남편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고 그러면 내가 미리 이미 알면서 대처하니까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한가인 씨의 사주 분석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